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니자입니다. 작고입니다. 네, 엘리가 아직 한국에 있어서 오늘 엘리 대신에 우리 보라님이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범죄 얘기 대신에 패널의 한 명으로서 네, 좀 정상적인 얘기. 정상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이 팀에서 리액션을 담당하고 있는 보라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엘리는 한국에서 그래도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옆으로도 누울 수 있다고. 네, 옆으로도 그러게. 눕고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한국에 맞아요. 의술로. 그러니까. 수술 같은 거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냥 계속. 안 하고 물리치료 받고. 물리치료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보호대도 벌써 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네. 다행이네. 엘리가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도 단발로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아마. 멋있겠는데?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위에는 묶을 수 있는데 묶으면 여기 뒤에는 다 싹 민 거. 아, 투컷. 네. 약간 전사풍으로. 아, 정말 엘리 보고 싶네요. 4월 초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조만간 오겠네요, 엘리. 그러게요. 네. 오늘은 우리 도케 씨가 2월 달에 영국에 다녀온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러게요.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네. 발렌타인데이에 왔으니까. 그렇죠. 네네. 한 달이 나 아직까지 축구 얘기를 하시니. 이게 한이 맺혀서 그래, 한이. 그러니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녀오셨죠? 제가 2월 7일부터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은 2월 6일 날에서 2월 14일 날 돌아왔어요. 일단은 주 목적이 축구 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축구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왜 영국 사람들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것 좀 궁금해. 굉장히 많이 기본적인 그냥 축구에 대한 지식들을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근데 갔죠. 왜 좋아해요, 영국 사람들은? 할 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결론은 그거예요. 비도 추적추적 오는데 왜 영국하면 크리켓 아닙니까? 그거는 약간 좀 귀족 스포츠고요. 이 축구는 원래 전통적으로 노동자 계층들의 운동이었대요. 그래서 군대에서 똑같은 거야. 공 하나 가지고 20몇 명이 놀 수 있는 거는 진짜 대형 구기 종목이잖아요. 공 하나만 있으면 되는. 그리고 팀 스포츠 중에서도 선수들의 숫자가 11명이나 되니까 좀 약간 그룹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5명 농구 이런 거 말고 약간 패싸움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편을 나눠가지고 사람들끼리 그럴 수 있는 그래서 힘든 노동이 끝나고 주말에 맥주 한잔 하면서 편 갈라가지고 패싸움하기 딱 좋은 경기가 바로 축구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가 아시잖아요. 우중충하고 그런데 생각보다 평균 기온이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겨울에 안 춥죠. 겨울에 안 춥고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도 여기 동부에서 말하는 겨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계절 중에 겨울이어도 밖에서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거기는. 그리고 운동이 격렬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여름보다는 약간 날씨가 쌀쌀해야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축구는 축구장에서 하잖아요. 네. 축구장이 기본적으로 잔디밭이잖아요. 네. 영국이 잔디가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날씨가 축축해서. 축축하고 축축하고 강수량의 변화가 별로 이렇게 막 집중 호우기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해가 막 떼학볕 같이 내리쬐는 그런 기간도 없고 그렇게 그냥 잔디한테만 좋네요.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의 온도와 그 정도의 강수량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 대신 태양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는 농작물들 있잖아요. 맛이 없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없는 거야. 맛이 없고. 에? 잔디한테만 잔디한테만 좋은 거예요. 잔디한테만.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은 진짜 허허벌판인데 되게 푸른 녹색 밭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잖아요. 초원들이. 양밖에 안 보여요. 양밖에. 그러니까 그 밭에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 조건도 그렇고 그렇게 편갈라서 할 수 있는 그런 패싸움 거리도 되고 뭐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시작을 이게 영국에서 시작되는 스포츠잖아요. 축구가요? 네. 영국이 종주국이에요. 난 몰랐어요. 신라에도 축국이라는 경기가 있었다 하여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공으로 뭐 하는 거 있었다. 그러면 족구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족구는 군대에서 군대에서 시작된 그쵸. 팩차기 이런 거. 그게 약간 축구장보다는 훨씬 경기장이 작아도 되고 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많이 안 뛰어다녀도 되고. 제가 저도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제 축구에 미친 놈 하나 있는데 네. 미친 놈? 미친 분이지. 미친 자. 미친 자.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스포츠 다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 다 좋아하는 네, 사람.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는 사실 2002년 이후로 뭐 이렇게 뭐 박지성 좋아하고 뭐 이랬는데 걔는 그 전부터 막 워낙에 프리미어를 막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막 시리어스한 표정으로 이게 이 모든 축구의 전술이 기본은 로마의 보병의 전술이라고 하면서 이게 로마의 그 전술과 같다고 뭐 이러면서 퍽 얘기를 그런 거보다 진짜 뭐 그런 게 있어요? 전술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구 규칙에서 제일 어려운 규칙이 뭐예요? 아는 거 하나만 대보세요. 규칙을 알아야 3-3-2 뭐 아니 그거는 전술이고 축구의 룰, 경기 룰. 그 뭐지? 손 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풋볼이지. 발로 하니까 풋볼이잖아요. 그거 뭐죠? 옵사이드. 옵사이드만 축구에서 제일 어려운 룰 중에 하나가 옵사이드거든요. 그 옵사이드가 그거잖아요. 최전방의 공격수가 최후방에 있는 수비수보다 먼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일직선상에서 시작하거나 뒤에서 시작을 해.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죠. 동등한 위치에서 공격을 하되 동등하거나 불리한 위치에서 공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골을 넣어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그 규칙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말고도 되게 많어. 사실은 뭐 골키퍼가 어떨 때는 손으로 잡아도 되고 어떨 때는 손으로 잡으면 안 되고. 그래요? 진짜요? 그런 게 있어요. 손으로 안 잡으면 뭐 입으로 잡나? 머리도 있고 몸도 있고 발도 있고. 아니 그게 이것도 렐러티블리 되게 뉴 룰 중에 하나인데 근데 뭐 2002년 그때쯤에 생겼나? 수비수가 백패스를 하면 자기 팀이 백패스를 하면 손으로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팀이 공격을 안 하고 수비수 골키퍼한테 패스를 해주면 그건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잡지 말고 발로 같이 차야 돼요. 왜냐면은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받고 시간 끌게 하면 이러면서 막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그런데 그게 뭐 헤딩으로 했으면은 잡아도 돼. 헤딩은 또 패스가 수비수가 헤딩을 하면은 골키퍼가 패스가 헤딩으로 되면은 골키퍼가 잡아도 되는데 좀 그런 룰들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많이 변했네요. 생각보다 이해가 금방 돼요. 근데 뭐 갑자기 갑자기 주심이 막 호루라기를 불어가지고 뭐 옐로 카드를 골키퍼한테 주고 왜 저러지? 막 그러는 것들이 그런 거 조금만 이해를 하면 돼요. 뭐 드로잉 할 때도 아이스크림 먹을 때 하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근데요, 그 영국 얘기를 듣고 싶은데. 축구 얘기를. 맞아요. 아니, 자코님이 그 로마 시대의 전술과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 왜 꺼내가지고. 그러면 이걸 뒤에 좀 하죠. 왜냐면, 전술 얘기요? 네. 왜냐면 제가 이렇게 편집을 보니까. 네.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앞에만 살짝 던지고 사람들이 좀 듣더라고. 맛보기로. 네. 그 영국 얘기하다가 그죠? 네. 그
영국에 특히나 런던은 이제 런던에 갔다 왔으니까 뭐 중간에 좀 외곽으로도 갔다 오기는 했지만 그 런던이라는 도시가 서울이랑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렇게 커요? 런던 생각보다 커요. 그 비슷한 사이즈인데 그 안에 축구팀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프리미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미어라고 하는 그 리그에 뛰는 팀. 이럴 때는 한 100 봅니다, 저. 100이요? 12개? 한국에는 몇 개가 있는데요? 한국에는 서울 하나. 서울을 하나. 홈팀으로 하는, 그러니까 런던을 홈팀으로 하는 12개. 9개가 있어요. 8개인가 9개는. 근데 100개는 프리미어 리그를 전체를 다 뛰는 팀이 100개 정도 되고. 그래요? 근데 런던이라는 도시가 서울과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인데 거기에 프로 축구팀이 9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많은 거네요. 그러면은 구별로 하나씩 있는 거네. 거의 구별로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갖고 있는 자기네 메인 스테디움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연습장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연습장이 프로팀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기 축구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아마추어들도. 그러니까 런던에만 축구팀이 몇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는 영국 사람들의 90%가 축구를 본다고 그러거든요. 주말이 되면 런던은 축구를 보는 사람들이 떼거지 져가지고 이 동네 갔다가 저 동네 갔다가 하면서 패싸움 하는 날이에요. 정말로. 도봉구 FC랑 그런 거야. 강남구 FC랑 강남구 FC랑 강북의 자존심과 강남의 자존심이 그래서 그 서울 더비를 하는 거지. 근데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되나요? 그거 꼭 이렇게 패싸움 해야 되나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왜 네. 패싸움을 하는지. 네. 내가 왜 그냥 이게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에? 패싸움이요? 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로 패싸움을 해요. 아 진짜. 그 훌리건이라는 얘기 들어요. 네, 훌리건. 네. 훌리건이 홀리고. 이름은 되게 훌리건. 되게 평화로워. 네. 뭐 훌리 뭐 이럴 것 같은데. 훌라후프 춤추고 뭐 평화롭게 하와이에서 말이야.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안 것도 있고 가서 귀가 그냥 따갑게 들어서 안 것도 있고 프리미어 리그가 언제 시작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박지성이 가서 뛰고 뭐 이영표가 가서 뛰고 지금 손흥민이 가서 뛰고 있는 이 프리미어 리그가 1932년. 1932년. 박지성이 뛰었으니까 한 2000년? 2000년. 던져보세요. 이거는 1800년. 의외로 1800년. 의외로 오래됐을 일찍 것 같아. 시작했어요. 보라님은 45년. 45년 됐다. 십자군 전쟁 이후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게 1992년에 시작됐어요. 얼마 안 됐네?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그러네요.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이게 그러면 그죠? 차범근 씨가 뛰는 거는 프리미어 리그가 아니었군요. 그건 이제 분데스리가. 그거는 독일. 나는 영국 갔다 왔잖아. 진짜 이거 완전 익스클루시브네. 여기가 완전 우리 굉장한 표를 산 거야. 굉장한 표.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를 위한 또 저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뭔지 모르지만 한다. Hi there.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이게 그런데 에어조단 나오겠다 이제.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축구를 그렇게 영국 종주국인데 그래서 영국에서는 실제로 축구를 편을 나눠가지고 이런 리그를 한 거는 1800년대부터래요. 1888년부터. 내가 맞추셨잖아요. 1800. 1800년대. 프리미어 리그 말고. 근데 그거잖아. 그 안에서 프리미어 리그가 따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1980년대에 이 훌리건 문제 때문에 그 유럽은 나라들이 가깝잖아. 그러면은 독일에도 분데스리가가 있고 우리 차분께서 뛰셨던 그리고 그 세리에라는 데도 있고 스페인? 박세리요? 아니요 세리에는 세리에가 안종환이 뛰었던 이태리의 이태리가 리그 세리에구나. 거기서 뭐 구단주가 뭐 자르고 뭐 살해 협박받고 막 그랬잖아요. 2002년 때 이탈리아랑 그 헤딩골 골 넣어가지고. 당신이 알고 있는 축구 선수 안종환. 나 안정환 좋아. 그래가지고 팀에서 잘생겼어. 그냥 쫓겨나는 바람에 국민 영웅이었는데 완전히 선수로서는 그냥 선수 생활이 끝났거든요. 그랬구나. 그런 세리에가 있고 스페인에는 라리가가 있고 네. 스페인 하면은 뭐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이런 데 다 팀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유럽은 가까우니까는 유럽끼리 모여가지고 챔피언 리그를
했었거든요. 유럽에서 최고가 누구냐? 너네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각 나라의 리그에서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그 나라 각 팀별로 이렇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누가 최고예요, 근데? 누가 최고냐고요? 요즘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그 챔피언스 리그 많이 먹죠. 뭐 가끔가다 스페인에서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정말 모르겠어요. 올해도 아마 프리미어리그가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했는데 훌리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는 이 전체 유럽의 축구 연맹에서 야 영국 너네 참가하지 마. 아 진짜? 영국 애들을 막은 거야. 1980년대. 전 세계 어딜 가나 영국 애들이 막 다 문제야. 이상한 조사. 항상 문제야.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네요. 그런 거죠. 너네 끼지 마. 그러면 너네 영국 너네들끼리 해. 너네 자꾸 오니까 훌리건들 와가지고 사람 다치고 이런 문제 생기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 또라이들 다 영국에 폭동 일어나고 하지 마. 너네 영국팀 창박 금지. 금지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잖아. 우리를 쫓아내?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다가 1990년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태리 월드컵을 이태리에서 해가지고 그 유럽에서 천대받던 영국 팀이 4강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야. 원래 잘했지. 원래 잘했는데 사람들의 관심도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유럽 리그 못 나가니까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다가 90년 이태리 월드컵에서 이 준결승까지 진출을 하니까는 다시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축구 대박 관심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90년대 그게 1990년 그리고 92년이 돼가지고 방송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야 너네 모여봐. 내가 너네 방송권을 그 디스트리뷰트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너네 팀한테 줄 테니까 그 FA 미국이 아니고 영국 축구 리그에서 나와가지고 너네 리그를 따로 만들어. 내가 방송권을 보장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너네들에게 줄게. 그렇게 시작된 게 1992년에 프리미어 리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영국 방송협회가 아니고요. 방송사 재벌이. 방송사 재벌 하나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방송사 사장이 뭘 봤냐면은 84년 하면은 LA 올림픽. 그죠? 88년에 서울 올림픽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해요. 맞아. 칼루이스 하면 이름 다 알잖아. 그치. 육상 선수인데 무슨 나이키에서 뭐 몇십억씩 스폰서를 받고. 그치. 왜냐면은 나이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장사가 되는 걸 알았던 거야. 방송권으로. 그걸로. 올림픽에서? 네. 그래서 그 로고 달고 나오면은 그 광고 수익이, 광고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고, 미국 내셔널 팀에다가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고, 그치. 방송권을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 못지않는 효과를 얻는 거를, 이런 경험을 싼 거예요. 84년 올림픽을 통해서. 맞아요. 그때. 84 올림픽이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그때. 코카콜라 광고. 맞아. 네, 맞아요. 그리고 미국 브랜드들이. 무슨, 코마네치는 그 전 아니에요? 요요비치? 코마네치 체조 선수는 요요비치 뭐야? 아마 84년도 올림픽이 그때 소련에서 불참했던. 그래서 완전히 다 안 왔어요. 그래서 해프 올림픽이라고 했어요. 그 전에는 미국이 러시아 올림픽을 안 갔고 그래서 이 콜드워 사이에서 맞아요. 80년대 88년도 북한과 남한 그걸 딱 고른 거예요. 그렇구나. 맞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태우고. 네, 세계 평화. 맞아. 네. 코마네치. 반쪽 루마니아 체조 선수. 무슨 네치? 코마네치. 나중에 미국 코치 했잖아요. 미국으로 넘어가지 기아에서. 그래가지고 이 스포츠 관계자들이 반쪽짜리 올림픽인데도 그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는 그때 LA시에서 올림픽을 주최해가지고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브랜드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반쪽짜리 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할 수가 있구나를 경험을 한 거예요. 84년에 올림픽을 통해서. 그래서 88년에 그걸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또 스폰서 해주고 돈이 한 번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 팀을 하고 마케팅을 운영했던 팀을 그대로 이 방송사 사장이 데려다가 프리미어 리그를 만들면서 너네 마케팅 좀 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권을 광고권을 하면서 몇십 밀리언 뭐 지금은 빌리언 단위로 커졌어요. 그게. 왜냐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보는 프로페셔널 채널이 뭐냐면은 NBA도 아니고 NFL도 아니고 MLB도 아니고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도 아니에요. 프리미어 리그야. 전 세계로 치면. 전 세계로 치면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가 방송권으로 이 방송권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전 세계 1위예요. 근데 그거를 1년 내내 하잖아. 대박이야. 바보같이 ESPN. ESPN? 근데 도케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축구 얘기를 하시니까 올레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네요.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쓸데없는 거 얘기했지. 또 이 쓸데없는 거 이렇게 또 공부를 또 열심히 눈에 이렇게 초점이 없어지는 거 혹시 봤나요? 근데 내가 아까 웃은 거예요. 초점이 듣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보다 그 프리미어 리그의 역사가 길지는 않아요. 네. 92년. 92년에 해가지고 지금 30년 역사 된 거잖아요. 생각보다 짧네요, 진짜. 생각보다는 짧아요. 근데 그 전에 뭐 영국 안에서 벌어졌던 그 리그는 계속 있었죠. 1800년부터 있었던 거. 그게 이제 FA컵이에요. 그게 FA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거는 영국에 있는 전체 팀이 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에 뛰는 팀이 한 100개 팀 된다고 그랬잖아요. 1부, 2부, 3부, 4부까지 해가지고 걔네들이 리그에 상관없이 붙는 거야. 계급장 떼고. 그렇게 해가지고 1등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또 리그가 있고 1부 리그 20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 20팀만 하는 거는 또 그 자기네 그냥 시즌 하는 게 또 있고. 그랬군요. 근데 영국에서 맛있는 건 뭐 있었어요? 영국에서 맛있는 거요? 와. 영국에서 맛있는 거는 제가 그 여행 같이 간 사람들 중에 제일 막내였잖아요. 네. 귀염둥이 담당. 네. 예, 약간 귀염둥이 형님들은 나를 행동대장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엇보다 형님. 뭐 하자 그러면은 뭐 계획표 쫙 짜가지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딱 그러니까는 행동대장이라고 불러줬는데 제가 그랬어요.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저는 가서 피쉬앤칩스만 먹으면 됩니다. 딴 건 필요 없고 그거 한 3번 정도만 먹게 해주세요. 딱 그랬거든요. 3번 정도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번까지 먹었어요. 4번까지 먹었는데 왜냐면은 너무나 처음 먹었을 때 좋은 추억을 갖고 있어가지고. 뭐 거기 설탕 뿌려줘요? 아니. 뭐가 이렇게 맛있어요? 꿀 발라줘, 꿀. 그 영국 사람들이 맥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브랜드들이 영국 브랜드, 그 벨기에 맥주들도 있지만 영국 브랜드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브랜드들도 영국 가면 되게 많아요. 이 마이크로 브루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동네에서만 파는 맥주. 네.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못 사는 맥주들이 있어요. 그런 맥주들이 있는데 동네마다 그런 맥주를 가지고 이게 피쉬앤칩스의 튀김옷이 맥주를 가지고 반죽을 하는 거거든요. 비어 배럴. 네. 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피쉬앤칩스는 어떻게 돼? 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구 있잖아요. 네. 보통 대구를 많이 쓰거든요. 대구를 생선 튀김이에요. 네, 두껍게. 네, 생선 튀김인데 생선 튀김인가요? 생선 치킨가스, 저 생선가스 같은 거. 아예 생선가스 아니요. 어떻게 생선가스를 거기다가 대고 비교를 하지? 생선가스는 생선 살에다가 네. 그 돈가스처럼 튀김옷을 네,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필레를 떠가지고 네. 소금 후추 간만 한 다음에 그거를 그 웻 배러 있잖아요. 젖은 튀김옷 거기다가 담가요. 우리나라에서 핫도그 만드듯이. 네. 근데 그 웻 배러가 맥주를 맥주로? 기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떤 맥주를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왜냐면은 대구가 맛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흰살 생선이. 맥주가 발효되어 있으니까 그 튀김옷 자루가 약간 라이즈 되면서 네, 버블리해지면서 바삭바삭한 그런 게 네,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에 상선살은 부드럽고 튀김옷은 뭔가 이렇게 되는 그게
그래서 생선가스하고 그니까. 그러니까 생선가스랑 똑같네. 아니지. 튀김옷을 입혀서 튀기는 거잖아. 근데 생선가스는 기본적으로 돈가스랑 같은 튀김 방법. 그러니까 그 튀김옷이 다르긴 해도 같은 컨셉인 거죠. 네. 이거는 튀겼다는 건- 빵가루고 이거는 배러고. 배러고. 네. 그렇죠. 이제 일단 튀겼다는 거는 같은 그래서 건데. 좀 그 배러예요? 많이 배러야. 그래서 생선 그 튀김. 맥주를 어느 맥주를 쓰느냐에 따라서 튀겼을 때 결과물이 색깔도 좀 달라지고 그죠. 맛도 좀 달라져요. 그래서 4번까지 먹었어요. 도깨님의 최애는 어떤 맥주로 만든 거였어요? 그냥 그 로컬 그냥 아일이 아니죠. 에일 로컬 에일로 하는 그런 배럴로 한 것들인데 그러면은 그 피시앤칩스 그 생선만 줘요? 아니면 칩을 따로 줘요? 칩이라는 게 그 포테이토 칩이 아니고 프렌치 프라이예요. 쉽게 말하면. 프렌치 프라이인데 왜 웃어요? 네, 웃겨가지고. 네. 프렌치 프라이인데 여기식의 프렌치 프라이가 아니고 여기는 되게 딥프라이 해가지고 겉에가 약간 갈색빛이 돌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거 튀긴 거 맞나 싶을 정도로 허옇게 나와요. 그거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냥 안에만 익으면 또 영국이 감자의 나라잖아. 구황작물이 감자밖에 없으니까 감자의 나라니까 그 감자의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건지 안에만 익었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약간 하얀 예. 그런 거? 그래서 무슨 튀김옷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하얗게 되게 하얗다고 느껴질 정도로 튀겨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식초를 뿌려서 먹는 거죠. 아, 식초요? 식초. 느끼하니까. 그 몰트 비니거로. 그러면은 처음에 느끼셨던 그 좋은 인상을 4번 드실 때까지 계속 갔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고. 몇 번 때 질렸어요? 아니, 나는 질리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맛이 계속 다르기 때문에. 다르니까. 예, 계속 다르기 때문에 왜 질리? 아니 무슨 한계 효용 체감에 실험하는 거야? 몇 근데- 개까지 먹었을 때 맛이 없어지나? 근데 이걸 먹어보면은 여기는 오버쿡이 됐고 여기는 어떤 배럴을 썼고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얘기를 해주거든요. 우리 배럴은 여기 있는 이 맥주를 써.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 맥주랑 같이 마셔요? 그 맥주랑 마시는 페어링을 그거 맛있겠다. 쉽게 말하면 페어링을 하는 거죠. 페어링하면. 그렇게 해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막 썰치해서 가셨어요? 아니요. 유명한데 맛집? 그 나중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변에서 저기 피시앤칩스 하네 그러면은 그냥 트라이를 하는 뭐 점심 뭐 먹을까 뭐 그러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피시앤칩스 가시죠. 그래가지고 그냥 먹는 점심 방식이었거든요. 먹자 그러면 피시앤칩스 먹을래 뭐 먹을래? 근데 내 따져보니까는 5번 먹었다. 5번을 먹었는데 많이 먹었다. 형님들이 뭐래요? 거의 얼머스트 하루에 한 번 먹은 거 아니에요? 거의 그랬지. 8일 동안? 예. 형들이 뭐래요? 막판에 4번째, 5번째는 형님들이 골라서 먹었다니까요. 아, 진짜요? 우리 피시앤칩스 먹자. 네. 근데 이게 맥주를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쵸. 왜냐면 이것도 튀긴 거, 감자도 튀긴 거니까 얼마나 느끼해요. 맞아. 맛을 그러니까 줘야죠. 식초 뿌려 먹고 네. 맥주 맥주 마시고. 막 마시고. 그런 거죠. 진짜 저는 그 뭐 음식 먹을 때 궁합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김치찌개 먹을 때 김치 먹는 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김치 여기 넣어놓고 한 다음에 김치를 반찬으로 또 먹으면 되게 웃기잖아. 생김치와 맥주 넣어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걸 그 맥주랑 또 같이 먹으면. 약간 비니거 생김치와- 포테이토 같은 그런 맛이에요? 비니거 포테이토는 뭐예요? 포테이토 칩. 포테이토 칩 파는 거 그거 중에 셀 텐데. 아니요. 아니요. 네. 그냥 궁금하긴 하다. 그냥 감자도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빼고는 거의 양념을 안 해요. 그냥 정말로 영국 사람들은 그 본연의 맛을 되게 충실하고 본연의 싶은가 봐. 그거 얼마나 맛이 없겠어. 정직한 요리법. 그냥 감자 튀긴 거예요, 진짜로. 아니, 그러면은. 이 요리 제목에 요리법이 다 들어가 있어. 인그리디언트 쓸 필요도 없어. 그거예요. 별 다른 거 없고 그러면은 그냥 그거 말고 또 맛있는 건 없었어요? 피쉬앤칩스 말고? 맛있는 거는 중국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 몇 번을 말해 중국 음식이 제일 맛있었다고. 그러니까요. 뭐 드셨어요, 중국 음식?
그 피카디리 쪽 거기 가면은 그 뒤쪽에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되게 크게. 근데 그 정도로 큰지는 몰랐어. 정말 크더라고. 뉴욕보다도 훨씬 크고. 차이나타운이요? 엄청 커요. 차이나타운. 잘 해놨죠. 되게 잘 해놨어. 그러니까는 뉴욕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지금 많이 줄어든 거고, 그리고 좀 지저분하다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잖아. 거기 막 생선 가게도 막 이렇게 있고. 근데 그 런던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되게 팬시한 레스토랑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슨 식료품 파는 그런 가게들은 없어. 레스토랑만 딱 있어요. 차이나타운. 아니고. 네, 마켓이 아니고. 아예 스트릿 자체가 딱 느낌이 딱 입구부터가 이렇게. 차이나타운 딱. 막 이 홍등 같은 거 쫙 걸어놓고. 그래서 여기 차이나타운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먹은 그 사천 요리 먹었거든요. 이 양반들이 많이 느끼하긴 했었나 봐. 그래가지고 사천 요리 먹자고 그래가지고 사천 요리 전문집 찾아가지고 먹었는데 그 한국 식당도 몇 번 갔거든요. 맛없죠. 생각보다 맛없어요. 거기 그러다 보니까 저 영국은 인도 커리 맛있다. 인도 커리 하고 그쵸. 근데 이 양반들이 그 인도 커리는 내가 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요? 인도 커리 맛있는데 약간 좀 한 분 빼고는 이 두 양반은 약간 좀 입맛이 너무 코리안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어쨌든 그랬는데 그 사천 요리 먹은 게 제일 맛있었는데 거기는 밥도 따로 주문해야 되고 돈 내고 맞아요. 좀 그런 영국은 티도 왜 자스민 차 나오잖아요. 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문을 해야 되고. 진짜. 스시를 먹어도 미소 장국도 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한국 식당을 갔는데도 반찬도 돈 내고 사 먹어야 되고. 그죠. 밥 한 공기도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4불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먹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집이 좋다 이런 거랑. 딩동댕 정답. 그리고 한국 식당 같은 게 완전 좋죠. 그리고 한국 식당도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한국 식당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복받은 나라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 모든 식자재들이 너무 귀하니까. 섬이니까. 섬나라잖아요. 열심히 키우려고 그래도 땅이 그냥 잔디만 자라는 땅이라 굉장히 정성스레 키운 토마토인데 맛이 없는 거.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감자 본연의 맛을 그러니까 감자 땅맛만 계속 땅맛.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을 다 수입해 와야 되는 그런 조건들의 그 식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대구 이런 거 빼고 피쉬앤칩스 이것만 빼고 비쌀 수밖에 없죠. 네,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해산물 같은 게 좀 이렇게 잘 돼 있을 법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런던 자체가 이렇게 바다랑 가까운 데는 아니잖아요, 사실. 내륙에 있으니까 가운데 그냥 강은 흐르고 있지만 그래서 못 찾을 수도 피쉬 있었을 드시고 텐데. 왔잖아, 그래서 해산물. 피쉬앤칩스의 피쉬가 그 피쉬예요. 그러면 그건 많이 먹는 먹었죠. 거는 그랬다 하면은 자는 건 어디서 주무셨어요? 에어비앤비에서 8일 동안 계속 있었었거든요. 그냥 한 에어비앤비에서? 근데 원래 계획이 거기에 이틀 있다가 경기를 보고 그 다음날 그 맨체스터를 가자. 맨체스터 가고 리버풀에서 비틀즈 한번 보고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경기를 보고 돌아오자 그랬는데 그게 그 스케줄이 원래 첫 경기 다음 날이었었거든요. 첫 경기를 너무 아쉽게 진 거야. 형님들이 기운 빠지셨어요? 완전 빠져가지고. 그때 역전패 당했나요? 역전패. 리드를 하고 있었었나? 기억도 지금 하고 가물가물하네. 있었어요. 하여간 경기는 되게 재밌었었어요. 3대2 펠레스코어로 가는 경기였기 때문에 정말로 재밌는 경기였었는데, 지고 나니까 아저씨들이 이게 다 힘이 빠져가지고. 빠져서 이사할. 의욕이 다. 그래가지고. 숙소 옮길 기력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원래대로면. 근데 그거를, 아침에 그래서 제가 또 행동대장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렌트차를 가지러 갔어. 거기 또 오른쪽에서 운전해야 되잖아. 그죠. 혼자서 막 도착해가지고 막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계속 그거 익숙해지려고. 위험하지 않았나요? 운전할 때? 생각보다 되게 빨리 적응되더라고요. 오른쪽 스틱을 운전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틱이 다행히 아니어서.
그러긴 했는데. 스틱을 하려면은 왼손으로 왼손으로 해야지. 하는 거죠. 오, 그건 못했네. 근데 클러치랑 이거는 다 똑같아요, 여기랑. 아. 근데 이게 근데 손만 반대에 있는 거야. 그쵸. 근데 이게 오. 약간 익숙하니까 자동적으로 길 건널 때도 길 건널 때, 확실히 길 건널 때 정말 위험해요. 왜요? 그러니까 차선이 반대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보는데 지나간 차 뒤를 보고 있는 거야. 저 아. 여기서 오는 차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네. 무의식적으로 딱 밴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횡단보도가 정말 위험해. 오히려 차 운전하는 것보다. 그래서 영국 횡단보도에는 써 있잖아요. Look right. 아 그래요? 써 있어요. 근데 왜 걔네는 반대로 잘 봐라 이런 거 아니야? Look right? 왜 걔는 반대로 했지? 에이씨. 그거 모르죠. 왜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것도 역사가 있겠죠. 내 근데 생각엔 그냥 저의 게스는 네. 영국이랑 미국이랑 영국이나 독일 다른 저기에서 뭔가 산업 표준을 놓고 서로 싸우다가 싸우다가 왜 옛날에 뭐 비디오 테이프 베타랑 VHS 하다가 네. 다른 애들이 편 먹고 딱 저기 한 것처럼 원래 맨날 왕따잖아요, 얘가 하는 게 보면.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왕따. 그 축구 리그도 혼자 맨날 사고 치니까 빠져 이러고. 근데 일본도 반대죠? 일본도. 일본은 영국 영국, 따라했어요. 네, 영국. 태국도 반대였던 거. 태국도 맞아요. 태국도 그렇고. 네. 몇몇 나라가 아직도 오른쪽에서 운전하는 나라가 있기는 한데 왜 영국에서 그렇게 시작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행동 대장이 가서 이제 차를 픽업해서 오른쪽으로 운전하는 가서 동네를 몇 바퀴 돌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차를 픽업해가지고 나는 이제 형님들 일어났으려나 지금 출발해야 맨체스터에 내가 예약해놓은 축구 뮤지엄을 가는데 축구 뮤지엄. 그래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근데 숙소에 도착했죠. 차를 갖고 형님들이 못 가. 형님들이 야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침에 일어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막 일장연설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뭐 괜찮습니다. 뭐 저 때문에 그럴 필요 없으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접고 그러면 뭘 할 거냐에 대해서 막 또 토론을 했어요. 만약에 거기를 안 가기로 했으니까 이틀 동안의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른 이틀 동안 계획을 다 짜놨는데 뭘 할 거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다가 이 모든 축구 여행의 이 티켓과 뭐 이런 것들을 끊는 바람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게 방향을 만드신 분이 원래는 첼시라는 팀이 있는데 런던에 그 팀의 완전 광팬이에요. 완전 광팬인데 원래부터. 근데 손흥민 때문에 토트넘을 응원을 하는 거였어. 근데 내가 토트넘 가자고 그래가지고 동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아무리 첼시 광팬이라고 그래도 동생들한테 맨체스터 가자고 했던 그 약속을 깨고 첼시 구장 가자는 얘기를 못하는 거야. 자기는 가고 싶은데 너무 가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원래 해가지고 형님 그러면 첼시 구장 한번 가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첼시 구장을 갔죠. 첼시 구장을 둘러보고 근데 확실히 제가 프리미어 리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많은 팀들이 참가하지를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냐면은 영국 축구협회에서 너네 튀어나갈 거면은 영원히 제명한다. 협박을 했거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업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5팀이 나와서 프리미어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 중에 한 팀이 첼시라는 팀이에요. 그리고 첼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도 그 5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토트넘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팀이거든요. 근데 첼시는 우승을 너무 많이 했어. 그 역사 동안. 그래서 걔네 구단 스테디움에 가면은 뮤지엄이 있는데 뮤지엄 한 방을 트로피로 가득 채워놨어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역사거든요. 근데 토트넘은 경기장은 아주 그냥 끼깔나 새로 지어가지고 근데 그냥 메인 로비에 트로피 한 3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저 구석에 이렇게 있고 한 팀은 막 의리의리하게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그 트로피들이 그 은으로 돼 있는 그 트로피들이 구장은 오래됐지만 구장은 좀 오래됐죠. 구장도 특이하던데. 아니 근데 먹는 걸로 다시 턴시켰는데 다시 축구로 돌아왔어.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형님의 이제 소원이었던 첼시 경기는 못 봤지만 구장에 가서 이제 거기 걔네들이 직접 땄던 트로피들도 실물로 보고 경기 없을 때는 막 이렇게 투어 시켰어요. 네, 그 투어가 그러니까 그 마케팅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단들마다 경기가 없을 때는 그 경기가 1년 동안 게임을 하면은 20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팀 빼고 한 팀이랑 2경기씩을 해요. 홈 경기하고 어웨이 경기. 그런 총 38경기거든요. 그러면은 홈 경기가 없을 때는 다 원정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전체 경기 중에 19경기만 홈 경기인 거고 나머지는 다 어웨이인 거예요. 1년 중에. 그러면은 경기장이 비어있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냥 둘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 티켓을 팔아서 사람들이 투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 플레이어들 있잖아. 그 사람들 라커룸에 가서 그 자리에도 앉아보고. 아 진짜? 그럼 그 사람 홈 경기 할 때는 쓰는 락커? 네, 실제로. 그러면은 갔는데 도끼 씨도 가셨나요? 아 갔죠. 그래가지고 그 토트넘 그건 첫날 갔거든. 첫날. 네. 도착하자마자 첫날. 그래가지고 손흥민 락커에 딱 앉아가지고 뒤에 이렇게 유니폼 걸려있는 데서 손흥민이 현재 쓰는 네, 그 자리에 네,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거기 써놓고 오지. 도쿄 왔다가 근데 엿 같은 거 붙여. 경기장이 정말 최근에 지은 거거든요. 그 코비드 터지기 그 직전에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2019년 2020년 시즌 할 때 그때 완공이 됐는데 2018-19 시즌이었구나. 코비드가 터지는 바람에 경기장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죠. 수익도 거기서 끌어내야 되는데 못했고 경기장이 우리는 처음 보는 프리미어 리그 구단의 경기장을 보는 거니까는 다른 팀의 구단들이 갖고 있는 스테디움도 다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 라커룸이라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입이 쩍쩍 벌어져.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면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어떤 테라피를 받는지 뭐 그런 것도 하고 그 이제 제일 그 프리미어 구단들 중에 제일 새 경기장을 갖고 있으니까 얘네는 샤워장에 이 온도 이게 없어요. 왜요? 이게 없고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냥 가면 물이 바로 켜지는데 그 온도가 딱 맞춰져 있어. 게임마다? 예? 아니요. 선수들이 90분은 경기를 뛰고 근육 보호를 위해서 가장 합당한 온도에 맞춰서 온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더워 그래서 찬물하고 추워 그래서 이거 못 하는 거야. 뜨거 이런 거 없겠네요. 없어. 그게 차가워. 그게 없어요. 네. 그리고 그거 경기 내리지 마. 수압 약해져. 그리고 그 샤워를 가기 전에 아이스 베스를 하고 그 샤워를 가야 돼요. 그게 다 이렇게 보여줘요. 사람들한테 투어를 할 때 하고 나면은 목욕탕 표도 같이 팔면 좋겠다. 나도 들어가 보면 좋지. 아니 일본에 제가 그때 갔었을 때 그 엄청 큰 온천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그 유미우리 자이언츠의 그 홈 경기장이 있고 그 옆에 걔네가 그 경기를 마치면 하는 그건데 그거를 걔네가 경기를 안 하는 날은 평소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원숭이들 거기서 이 잡고 있고 일본 원숭이들이 그래갖고 그 딱 보면 선수들 쓰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게 그 들어가는 그거 있잖아요 목욕탕 그게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쫙 돼 있어요. 한 칸씩. 1인 1탕. 네, 1인 1탕처럼.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보통 아무나 이제 들어가 쓰는 건데 그렇게 경기 있을 때. 근데 뭐 야구랑 축구랑 쓰는 근육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근육이 야구는 근육 거의 안 쓰잖아. 근육 쓰지 그래도. 뭐 야구 선수들 약간 순간적인 등 근육이랑 뭐 뭐 이런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되게 막 쫙 빠졌네, 뭐 군살 없네, 뭐 근육질의 선수들보다는 배 나온 사람도 많잖아요. 배 나온 선수들도 많잖아요. 메이저리그 보면은. 근데 쓰는 근육이 다르니까는 만약에
야구는 그렇게 온천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축구 선수들은 일단은 무조건 경기 끝나면은 아이스베스 하고 그래요? 그러고 샤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보여주더라고. 아이스베스 들어서 으이 잠깐만 그거를 선수들이 정말로 싫어한대요. 근데 그게 그냥 들어갔다 나와 이게 아니고 들어가서 있는 시간까지 다 체크를 하고 그걸 다 한다는 거야. 근육 때문에 근육 보호를. 괴로워, 진짜 괴롭지. 나 옛날에 선수들은 관리 받을 때 아이스 그거 해봤거든요. 너무 춥고 괴로워서 정말.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세계 최고 리그에 뛰는 선수들은 이런 관리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홈 경기 할 땐 그걸 할 수 있는데 어웨이를 때는 그걸 못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단은 어웨이 팀 라커룸을 보여줘요. 여기는 어웨이 팀. 어웨이 팀은 막 물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면은 여기가 이제 홈팀, 토트넘 선수들이 있는 라커룸이야. 그러면서 비교를 해보라고. 달라요? 근데 정말로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진짜. 그게 치사하다. 너무 그게 든든하다. 근데 치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를 보면 이해를 해요. 경기를 보면. 경기를 보면 그러니까 홈팀하고 어웨이 팀이 이렇게 응원하는 팀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세 싸움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저 기세를 누르기 위해서 어웨이 팀은 우리랑 똑같은 대우를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는 영국 축구협회에서 어웨이 팀에 최소한 이거는 해줘야 된다. 그 룰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건 해줘. 그럼 걔네들도 어웨이 뛰었을 때는 그런 대접 받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대접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고등학교에 있는 라커룸 있죠. 네. 거기에 샤워 있는 게 그게 다야. 진짜로? 진짜로. 토트넘도? 그게 다야. 그러면 약간 경기 끝나고 하는 건데 그래도 좀 잘하라고 해주지. 네. 얄짤없어. 시작 전에 좀 내 집이다라는 그 약간 그럼 확실히 확실하게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선수들의 그 기싸움이라는 게 그리고 그 미디어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수들이 프랙티스가 끝나고 버스를 타고 경기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들어가는 중간에 막 스포츠 중계하는 TV도 있고 그 경기 시작 전에 뭐 밥 먹는 레스토랑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거든. 거기 보면 TV들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안 보여줄게. 그러니까는 팀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뉴스거리가 있을 만한 것들. 그런 건 다. 그래서 오히려 뭘 하냐면은 경기 전에는 홈팀일 경우에 홈구장에서 경기할 때는 홈에 온 우리 팀을 응원하는 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선수들한테. 걔네 카페테리아에 있는 엄청나게 큰 TV에다가 그거를 딱 때려주고. 자뻑할 수 있도록. 완전 자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길 수 있어, 막 이렇게. 사기 증진. 근데 그거를 이제 가장 최근에 지은 경기장이니까 가장 첨단의 것들 이렇게 하잖아요. 첼시 구장을 갔더니 똑같아, 내용은. 정말로 홈팀은 첼시 팀은 정말로 아이스베스 다 있고 이거 샤워도 걔네는 이거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뭐 하여간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네,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이제 어웨이 팀은 정말로 고등학교 라커룸 거기도 바켓으로 이렇게 정말로 그런 차이가 있어. 바켓으로 이렇게 바가지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등을 주고. 뉴욕은 원래 독해. 우치!